자, 봅시다. 지난번에 이제 배웠던 부분이죠. 자, 여기를 좀 먼저 할게요. 자, 혹시 뒤에 좀 잘 보이시나요? 우리 뒤에 앉은 분들? 이게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한 건데 아마 이 부분은 좀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그냥 패스하고 어차피 여러분이 답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문제에다가 그 2개 이상 만약에 틀렸다면 2개 다 고쳐라. 뭐 이런 거를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문제에서 빼버렸어요. 과연 이걸 빼도 여러분이 맞출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한번 출제를 해봤는데 2개 이상 틀린 거를 맞춘 분도 있고 대부분은 못 맞췄습니다. 대부분은. 여러분 대부분이 어떻게 풀었냐? 딱 이제 저의 이 함정에 걸려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요거야 요거 봐봐. 처음에 people feel sadly 나왔어. 아 문제 겁나 쉽네. 아 쉽다. sadly 틀렸어. sad. 끝났어. 바로 해석하자. 구문 분석하고 뒤에 보지도 않았어. 아 거의 뭐 이랬죠. 네. 저의 이제 마수에 걸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특히 우리 은총이나 민지나 이런 경우는요 이제 그만 좀 낚이세요 저한테. 아니 나한테 몇 번 당해. 아니 내가 설마 알바니인데 이 세 단어 읽으면 끝나는 이 문제를 내겠어 내가? 저한테 그만 낚이세요. 의심해. 저를 믿지 마세요. 의심하세요. 얘가 이렇게 쉽게 낼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항상. 알겠죠? 자 여기에서 뒤에 보면은 which is를 이제 are로 바꿔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선행사에 관련된 문제야. 오랑우탄이 선행사냐, 애니멀즈가 선행사냐 이거에 따라 이제 스위치가 달라지겠지, 그렇지?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아니 오랑우탄이 그들의 집을 잃고 있다고 해도 되는 거고 동물들이 그들의 집을 잃고 있다고 해도 맞는 거 아닌가?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애니멀즈가 선행사란 걸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there라는 녀석입니다. there. 복수형으로 받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 there가 가리키는 건 누구겠어요? 오랑우탄이 아니라 애니멀즈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일단은 복수형을 써야 된다. 복수형 여기 there가 복수형이니까 주어 animals를 받아서 are가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사실 이제 맥락상의 이유인데 지금 보면은 animals라는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like 명사를 씀으로써 이 like 명사는 예시를 말하는 거죠. 예시. 그렇죠? 동물들인데 어떤 동물이야? 이런 거와 같은 동물들. 예시를 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예시를 말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요. 범주가 얘가 더 좁죠. 얘가 좀 더 포괄적이고요. 이런 경우에 주로 이 수식 관계가 얘보다는 더 포괄적인 녀석을 수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논리구조상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면 또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문제 기준으로는 there 때문에 복수형인 animals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쉬울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볼게요. 자,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여기는 그래도 1번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뒤를 보니까 여기 콤마가 나와 있어요. 자, 콤마는요 수식어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항상 수식어나 동격의 자리인데요. 즉 동사가 나올 수 없는 자리예요. 동사가 나올 수 없어. 근데 여기 finding 하고 나왔는데 이 finding 뒤에 목적어가 없네. 그러면은 PP형 써야겠네.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물론 해석으로 풀 수도 있겠죠. Found in some body washes and facial scrub. 그러면은 일부 바디워시나 얼굴용 스크럽 제품에서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 조각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되는 거니까 또 found를 써야 된다. 이 어법적인 이유와 해석적인 이유 두 개를 다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낚이면 또 끝나는 거야. 뒤를 봤더니 어떻습니까? Are tiny bits of plastic that 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또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뒤에 동사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 봐봐. tiny bit를 수식어로 수식을 해주는가 아니면 plastic을 이제 수식을 해주는가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자, tiny bit라는 건 아주 작은 조각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말 그대로 플라스틱이고요. 근데 뒷내용을 보니까 1mm or smaller 라고 나와 있어요. 즉 여기에서 길이에 관련된 게 나와 있죠. 그렇죠? 길이, 크기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크기를 말하는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tiny bit를 가리키는 거겠죠. 크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bit가 선행사가 돼서 복수형 어로 써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1번, 2번이 같은 패턴이에요. 제가 같은 패턴으로 낚시를 했는데 여러분
제 예상대로 너무 잘 풀어주셨습니다. 네, 제 예상대로 정확하게 이 스위치 두 군데 잘 틀려주셨습니다. 네, 낚이지 말라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3번 틀린 사람은요, 이따가 나가실 때 저쪽 문으로 나가셔야 돼요. 네, 3번 틀린 사람은 이 문으로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는 영작에서는 내가 좀 난이도가 있지만 어법은 완전 껌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우리 나던틸이 나오면은 이제 부정어, 보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어가 뒤에 나오고 주어는 뒤에 나와 있는 glass windows, windows가 주어니까 당연히 복수형을 써야겠죠. 그렇죠? 근데 또 여기서 끝내면 재미없겠지. 그렇지? 자, 우리 영작 시간에 배웠던 거 또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 이렇게 나던틸이 나왔을 때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나죠. 맨 앞에 나왔을 때 이거를 강조구문으로 쓸 수 있었죠. 강조구문. 자, 강조구문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맨 처음에는 일단 뭐로 시작해요? is로 시작하겠죠. 이때 강조구문이니까. 자, 그리고 과거형이니까 was를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쓴다? not until을 쓰면 되겠죠. not until. 자, not until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더 17세기. century. 이렇게 썼고요. 자, 그 다음에 that을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어, 동사 어순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가 뭐가 됩니까? glass windows. 주어 쓰고요. 그 다음에 동사 were.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나요? 끝났습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문장을 전환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나던킬에 대한 걸 보면요. 여기까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기까지. 내가 늘상 강조하지만 나던킬에 대한 거는 영작이나 이렇게 문장 전환으로 시험에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어요. 자, 간략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오늘은 우리 드디어 이제 이 길고 길었던 이 독후감제로의 이제 마지막 수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 지문을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58번부터 볼 건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제 책 안 가져온 분들을 왜 이제 그냥 책을 가져오게 안 했냐면요. 이유가 첫 번째는 요 58, 59, 60이 숙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뒤에 이제 다 구문독해 하는 거 이게 이제 전체 숙제였죠. 그래서 어차피 58, 59, 60은 전부 다 안 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굳이 이제 책을 가져오게끔 안 한 거예요. 어차피 책이 끝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잘 보시고, 자, 우리가 항상 제가 늘상 말하는 이제 너무나도 지겨운 첫 문장이 중요하다. 첫 문장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제시를 해준다. 소재를 제시해준다. 그래서 이 글의 소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되고 어디가 주제문인지 파악해서 이걸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 해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이커스요. 자, 그냥 할게요. 자, 그래서 58번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밑줄이 쳐져 있는 건 여러분 이제 옆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구문 문석을 제가 이제 체크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밑줄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문장들은 구문 문석을 좀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The ability, 능력인데 of an organization. 자, 조직 구성원의 능력이랍니다. 어떤 능력인가? To learn from the past errors of its members.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좀 묶어야겠네요. 이 덩어리도 앞에 있는 ability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잘 안 보여요, 형사? 잘 안 보여? 어? 잘 안 보여? 좀 자리로 옮겨. 저기 옮기면 되잖아. 잘 안 보이면. 확대는 일단 이게 최대예요. 확대는 이게 최대인데 색깔 때문에 그런가?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요. 어, 골라보세요. 이게 여기에서 보이는 색깔은 이렇게 돼 있는데 색 반전이 돼 있으니까 나는 뭐가 잘 보일지 잘 감이 안 잡혀갖고 뭐가 좀 잘 보이겠냐? 색깔이. 없이 말도. 어? 그러니까 잠깐만. 요거랑 요랑이 나는 거야. 이게 잘 보인다고? 아니 야 칠판이 색인데 잘 안 보이지 않아? 지금 쓰고 있는 게 파란색이야. 어. 잠깐만. 이게 색반전 때문에 헷갈렸네. 그러니까 지금 너네한테 보이는 이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는 파란색이에요. 실제로 파란색.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제일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일부러 이걸로 한 건데. 잘 안 보여서요? 은총이 잘 보여? 그러면 네 눈에 문제인 거야. 현서야. 자리를 옮기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고요. 이제 depends 해갖고 이제 동사 나와 있는 건데 일단 주어까지만 한번 해석을 해볼게. The ability, 능력은요, of an organization, 조직의 능력이랍니다. 어떤 이제 조직이 뭐 하는 능력이냐? To learn, 배우는 능력이래. From the past errors, 과거의 실수들로부터 배우는 조직의 능력이랍니다. 자, 어떤 실수입니까? 그곳의 구성원에.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it는 당연히 organization, 조직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의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조직의 능력이랍니다. 실수로부터 배우는 조직의 이 능력은 depend, 의존한다인데 얘들아 우리가 depend 하면 영혼의 파트너가 있잖아. 누구예요? on이잖아. 그렇죠? 근데 on이 안 나왔네. 어디 쓸까? 여기 뒤에 보여요? 여기. On the attitudes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여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depend on 같은 경우는 뭐 묶어서 동사로 표시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편의상 제가 부사로서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to a large extent라는 놈이 이렇게 꼽살이 껴 있는 거야. 됐어? 자, 요거는 쌤이 표현을 좀 하나 알려주도록 할게요. 여기 위에다 잠깐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to, on, extent라는 표현이 있어요. to an extent 이런 표현이 있는데 extent라는 거는 어떤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to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뭐로 또는 뭐뭐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죠. 전치사로. 그래서 이 to an extent가 이제 보통 이렇게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to an extent that 이렇게 많이 쓰여요. 뭐 이런 식으로. that이나 아니면 of나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to an extent that, to an extent of 이렇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뭐뭐 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뭐를 할 정도로, 뭐뭐를 할 정도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나는 코피가 날 정도로 공부를 했다. 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코피가 날 정도로 공부를 해봤다. 어느 정도까지 해봤다. 할 때 이제 쓰는 게 이 to an extent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보통 extent를 이렇게 단독으로 쓰진 않고 일반적으로는 수식어를 많이 씁니다. 지금처럼 보면은 이렇게 large라는 수식어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직역을 해볼까요? 큰 정도까지예요. 큰 정도까지. 그럼 해석이 조금 어색하잖아. 큰 정도까지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크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냥 심플하게. 크게. 그냥 크게라고 해석하면 돼요. 요 괄호 부분. To a large extent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냥 크게. 이렇게 해석하면은 제일 깔끔합니다. 큰 정도로 해도 물론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좀 해석하기엔 어색하잖아. 큰 정도로 의존한다. 큰 정도로 의존한다는 건 크게 의존한다. 대단히 의존한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대단히 의존한답니다. 어디에 의존하냐면요. on the attitudes, 태도에 의존하고요. 그리고 자, managerial culture에 의존한답니다. 자, managerial이라고 나왔잖아. 매니저니까 경영하는 사람이잖아. 관리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 문화가 되는 겁니다. 경영 문화. 그러니까 태도와 경영 문화에 의존한답니다. 어떤 태도와 경영 문화냐면요. 관계대명사 대절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대명사 대절 안쪽을 보면은 비동사가 are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복수형으로 나와 있죠. 왜 그러냐면 선행사가 the attitudes and the managerial culture 이 전체가 선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받은 겁니다. are developed in the organization. 그 조직 내에서 발달된 태도와 경영 문화에 크게 달려 있대요. 그래서 자, 첫 문장 읽었습니다. 자, 지금 첫 문장 읽었는데 이 글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항상 주어를 잘 봐야 됩니다. 주어. 이 글의 주어는 다시 한번 뭐였습니까? 조직 구성원의 과거의 실수로부터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조직의 능력이래요. 그래서 이걸 능력이라고 표현했어. 능력. 얘들아, 우리가 보통 어떤 조직이 있어. 우리가 하나의 조직이라고 쳐봐. 자, 내가 사장이고 니네가 직원들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라 해볼까? 민지가 뭔가를 실수를 했어. 그러면 이제 저같이 이제 유능한 사장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 뭐 우리 금민지 사원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러면 우리 다음번에는 이 실수를 발판 삼아서 다음엔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요. 예. 근데 이제 좀 악덕 CEO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악덕 CEO들. 그쵸? 그럼 악덕 CEO들은 이제 예를 들어 뭐 응구가 뭘 실수를 했어. 그러면은 미쳤어? 뒤질래? 너 해고. 뭐 아니면 너 연봉 삭감. 네가 책임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예.
저랑은 너무나도 거리가 먼. 네. 조용히 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이걸 능력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이제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능력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 조직 구성원의 어떤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이 조직의 능력이래요. 이게 근데 뭐에 따라 다르다. 뭐에 달려 있다고요? 조직 내에서 발달된 태도와 경영 문화에 굉장히 의존한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게 말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 우리 좀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다가 소재를 쓸게요. 소재. 자, 이 글의 소재는 결국 무엇이냐면요. 과거, 이제 일단 실수 얘기가 나와야겠네요. 과거의 실수. 자, 근데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게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운다는 건 얘들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었어. 근데 내가 똑같은 실수를 또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더니 실수가 벌어진 거죠. 그럼 그 행동을 또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행동에 변화를 줘야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과거의 실수로부터 학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야. 변화. 됐나요?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에 따라 다르냐는 거야. 이 변화를 시킬 수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지. 베스트지, 베스트.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서 우리가 이 조직 내에 구성원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는 거야. 필요 조건이 무엇이냐고. 그게 바로 무엇이다? 조직 내에서 발달된 태도와 경영 문화에 달려 있다는 거야. 태도와 경영 문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변화를 준다? 조직 내의 태도 그리고 경영 문화. 이거에 의존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재가 조금 길게 쓰였네요. 사실 소재라기보단 그냥 도입부를 정리한 거에 좀 가깝긴 한데요. 자, 과거의 실수로부터 학습을 해서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데 어떻게 한다? 조직 내의 태도, 경영 문화에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응. 자,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좀 알 듯 말 듯 좀 이렇게 애매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볼게요. If an organization is to learn, 우리 지난번에 법 시간, 영작 시간이었던 것 같다. 우리 그때 영작 시간에 비투용법 혹시 배웠던 거 기억나? 비투용법? 지금 나왔네요. 비투용법. 여기 보여요? is to learn 보이죠? 근데 여기 if랑 짝이네? 이거 배웠었는데 뭐뭐 할 작정이라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여기도 밑줄 쳐져 있으니까 일단 구문 분석은 해볼게요. 자, if an organization is to learn. 자, 다시 말해, 여기서 that is가 나왔으니까 that is는 따로 묶을게요. 자, 다시 말해서 만약 어떤 조직이 배우고자 한다면요. 자, 여기가 주어고 동사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러분 원래는 is가 동사 to learn이 보어지만 이렇게 표시 안 할게요. 그냥 편의상 얘를 묶어서 그냥 제가 동사로 표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석하기가 더 좋아요. 배울 작정이라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됐죠? 그래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이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거든요.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쓰시고 한 덩어리가 돼요. 되게 길죠, 이 구절이. 자, 그래서 뭘 배울 작정이라면 to change its behavior. 그 조직의 그 조직 구성원의 행동의 변화를 주려고 배운다면요. As a result of 어떤 거의 결과로서 뭐의 결과로서 past errors 과거의 실수의 결과로서요. In a way 어떤 방식으로냐 어떤 방식이냐 대절이야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way 꾸며주는 거예요. 형용사. 자, 여기는 구문 분석을 생략할게요. That is reflected. reflect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냥 반사하다로 많이 알고 있지만 반영하다라는 뜻이 훨씬 더 해석이 많이 됩니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반영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영되다. 그럼 반영된 거야. In the behavior of its members. 그 조직 구성원의 행동에 반영된 방식으로 과거의 실수에 대한 결과로서 조직의 행동을 바꾸고자 한다면 then 그러면
그 조직은 이시 조직입니다. must acknowledge. 여기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교재랑 좀 비교해서 보세요. must acknowledge. 인정해야 된답니다. errors that occur. 발생하는 실수를 인정해야 된답니다. 자, 지금 두 문장을 다 읽었는데 지금 두 문장 다 되게 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내용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조직이야. 근데 이 조직 구성원이 어떤 실수를 했어. 어떤 조직이 이렇게 있어. 한 명 CEO가 있고, 여기 이제 구성원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어. 그러면은 이 실수를 뭐 덮어둔다거나 아니면 이 실수가 딱 갈군다거나 뭐 이러고 끝나면 안 되고 이 실수로부터 뭔가를 배워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글은요. 근데 그 변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조직에서의 발달된 태도나 경영 문화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CEO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사실 되게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윗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뭐 원장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심한 꼰대였다. 예시예요, 예시. 예시야.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고 쳐봐. 그러면은요, 저는 우리 학원은 이 정도 규모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그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냐면요. 제가 강사 생활을 10년을 넘게 했지만 정말 저조차도 처음이에요. 이런 저희 학원 같은 데는 처음이에요. 왜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강사들끼리는 이제 뭐 사석에서나 아니면은 뭐 회식 자리나 이런 데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냥 다 사적인 얘기해요. 진짜 서로 사적인 얘기. 대부분 사적인 얘기하고 이제 어떤 이 업무에 관련된 거나 학생에 관련된 거나 이런 건 전혀 얘기 안 합니다. 원래 대부분의 학원에선 그래요. 제가 있었던 학원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도 이제 사적인 얘기도 하곤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이제 두세 명 있어. 뭐 나랑 이제 뭐 선웅 쌤이랑 뭐 효준 쌤이랑 이렇게 셋이 있어. 그럼 셋이서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학종 얘기예요. 진짜로, 진짜로. 이번에 그 입결 보니까 여기가 어떻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여기 대학교 미쳤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평상시에. 그리고 이제 업무도 다 끝났어. 업무 다 끝났는데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뭐 옛날 뭐 꼰대 조직 마냥 뭐 상사 퇴근하기 전에 너 퇴근 못해. 너 야근해야 돼. 뭐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당연히 말도 안 되고. 일 끝났으면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간혹 가다가 정말 바빠서 이제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오히려 이게 잡담하다가 늦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쌤들끼리. 잡담하다가 새벽 3시야.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 아주 가끔씩. 근데 이제 그게 뭐냐.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약간 이 렉스캉의 문화인 거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은총이 얘기를 해. 그럼 은총이 얘기 한 2시간 하는 거야. 어. 예시야, 예시. 네 얘기를 뭐하러 해? 그러니까 예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을 하나 잡으면은 얘가 이러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학생 얘기로 계속 이어지는 거야. 이번에 새로 들어온 예호란 친구가 있는데 얘가 이렇고 그리고 뭐 이번에 단어 콘테스트에서 뭐 나영이가 어떻게 했고 그냥 막 이런 얘기로 막 계속 이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바로 어찌 보면은 이제 문화가 된 거죠. 우리 학원의 이제 내에 이제 어떤 그런 이 태도와 문화 이런 거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모두가 실수를 합니다. 선생님들도 당연히 실수하고요. 저도 하고요. 원장님도 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누구나 이제 실수를 하죠. 우리 학원도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이제 겪어왔는데 근데 그 실수를 했을 때 굉장히 빠른 피드백을 통해서 사실 변화가 되어 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전부 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문장. 지금 여기가 기니까 이 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요 덩어리입니다. 여기 요 덩어리. 자, 보시면은 자, 조직이 그러면 배우고자 한다면 뭐를 배우려고 해요? 그 조직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를. 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를 배워야 된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과거의 실수의 결과로서 어떤 이제 이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한다는 거야.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아까 앞 문장에서는
조직 내에 발달된 태도와 경영 문화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좀 구체적인 말이 필요한 거야. 어떤 태도와 어떤 경영 문화를 가져야 되냐고. 그래서 과거의 실수로부터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경영 문화를 만들어야 되냐.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조직은 must acknowledge, 인정해야 된다고 errors that occur, 발생하는 실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주제문입니다. 주제문. 여기가 주제문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 단서는 must입니다. must. 자, 이거는 우리가 오래전에 배운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해야 한다 시리즈라든가 아니면 뭔가를 해라라고 명령문으로 나오는가 이런 표현들은 주로 필자의 주장 또는 요지를 표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필자가 이 글을 쓴 이유가 바로 무엇이다. 너가 조직 내 문화를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발전적이고 건설적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실수를 인정해. 받아들여. 실수를 거부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실수를 인정해라. 우리가 막 그럴 수도 있잖아. 실수를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 자기 실수를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 탓을 하죠, 남 탓. 네, 그렇죠? 네. 내가 이제 너 왜 숙제 안 해왔냐? 그러면 실수를 인정한 사람이라면 아, 내가 솔직히 게으름 피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실수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 제가 좀 바빠갖고 아, 엄마가 뭐 아침에 일 안 깨워줘갖고 아, 숙제가 너무 많아서 다 핑계고 남 탓이잖아요. 그렇죠? 이 실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 거야? 발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멘트예요. 제일 중요한 멘트. 아, 제 말 속에 뼈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님 생각이 맞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또 밑줄 쳐져 있네요. 연달아 3번 나왔네. 보겠습니다. If people report errors. 자, 사람들이 보고하면요, 실수를요. 그러면은 those reports, 그러한 보고는요, must be taken, 받아들여져야만 한답니다. 여기 또 나왔네, must. 그럼 얘도 사실은 주제에 가까운 문장이라 볼 수 있는데, 근데 더 명확한 주제가 앞문장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주제로 표시를 안 한 겁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이 실수를 보고했어. 아, 제가 이런 거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보고했어. 그러면은 그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뭐로 받아들여져야 돼? 정보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됐어?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아니죠. 저 아니에요? 저 아니고요. 예. 뭐 어쨌든 어떤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로서가 아니라 갈굼의 이제 수단으로서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저 아닙니다. 예. 누가 딱 나한테 와갖고 저 뭔가 실수했습니다. 네.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뭐야 뒤졌어 이러면서 이제 갈굼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보로서 받아들이고 아 그렇게 하셨군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불안해졌어. 동주가 자고 있을 것 같아. 아주 이 자세로 편하게 들으면서. 어. 지금 저기 뭐야 만약에 나한테 지금 이제 카톡을 10초 내로 안 보낸다. 그럼 얘 100% 자고 있어. 자, 아무튼 다시 볼게. 자, 뭐야? 씨, 아닙니다. 답장 바로 왔네. 씨, 빠른데? 알았어, 알았어. 집에 있으니까 안 주는구나. 화면 얼굴 키라고 할까 여기 나오게? 자, 다시 볼게요. 정보로서 받아들여져야 된답니다. On the basis of. 자, on the basis of 하면은요, 뭐뭇을 기반으로, 뭐뭐를 바탕으로, based on이랑 똑같습니다. 자, 뭐를 바탕으로냐? Which the organization can make constructive change.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를 좀 봐야 되는데, 요 덩어리, 여기 위치부터 여기 change까지가 이 of라는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되거든요. 전치사의 목적어 여기 네모가로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됐어?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위치만 보면은 이제 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단 이거는 문장 구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쓰인 거일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일단 문장 분석을 좀 해봐야겠다. 조직이 can make 만들 수도 있답니다. constructive change니까 건설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sorry.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아니네.
어, 근데 이거 잠깐만요. 문장 구조가 좀 희한하네. 요렇게 돼야겠네. 요렇게 해서 인포메이션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이렇게 하는 잠깐만요. 정보 잠깐만. 이거 구조가 좀 이상한데? 조직이 변화를 할 수 있어. 정보 이거 이상한데? 정보의 변화. 잠깐만요. 요게 아니라 베이시스를 오히려 수식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기반에 대해서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문장 근데 이게 쓰신 이 필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진짜 글 그지같이 썼네요. 네,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게 좀 구조를 좀 애매하게 써놔갖고 일단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사람들이 실수를 보고하면 어떻게 해라? 그 실수는 정보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요. 뭐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요.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of which the organization 그 조직이 can make constructive change 여기 나왔죠? 건설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반으로 정보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실수를 얘기했을 때 실수 그 자체에 집중하지 말라고 갈굼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요. 정보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좀 더 건설적이고 좀 더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보로서 받아들이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저희 학원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요. 그동안 제가 지난 처음 왔을 때가 이제 제가 강사 8년 차인가 그랬으니까 제가 지난 8년 동안 겪었던 각종 학원의 안 좋은 점을 다 말씀드렸어요. 내가 다녔던 학원들의 모든 단점을 다 말씀드렸어요. 원장님께.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기 망했다.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니까 선생들이 불만이 많았다. 이거를 내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정보로서 알려드린 거죠. 그러면 이 각종 안 좋은 점을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이것들을 안 하면 돼. 전부 다. 간단하죠? 이렇게 사용하자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부연 설명입니다. They must not be suppressed. 자, 여기서 suppress는 억압하다라는 건데 수동태 나왔으니까 억압되는 거겠죠. 그들은 억압돼서는 안 된답니다. 뭐로써요? undesirable whistleblowing. 바람직하지 않은 내부 고발로 억압돼서는 안 된다. 이 whistleblowing은 아마 별주 단어로 여러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내부 고발, 그냥 일러 바치는 거죠. 막 이제 막 오는 거야. 막 이제 되게 뭐 예를 들어서 김은구 같은 애가 와갖고 쌤 하면 뭐 진짜 안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내부 고발로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어서 조직은 may need to accept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답니다. 자, 우리가 need to 나오면 보통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물론 맞아요. 근데 그냥 저는 해야 한다 해석이 제일 심플한 것 같습니다.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조직은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뭐를요? 리스크를요. of making public the occurrence of errors. 이 occurrence 스펠링 많이 틀리거든. 이런 거 실수하지 말고. occur가 이렇게 쓰잖아. 그치? occur 과거형 쓸 때 R 하나 더 쓰는 거다. 알았지? 이런 거. 명사형 쓸 때도 occurrence 쓸 때 R 하나 더 쓰고 ENC예요. 알았지? 이런 거. 이거 실수 많이 하더라고. 영작할 때. 이런 거 실수하지 말고. 자,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이제 발생입니다. 실수의 발생이죠. 실수의 발생을 making public 하면은 공공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실수의 발생을 공개한다는 그런 리스크를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공시화하면은 사실 이게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리스크라는 건 지금 본문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누가 실수를 했어. 근데 내가 이거를 공개해 버렸어. 뭐 예를 들어서 현서가 저기 화장실이 급해서 근데 화장실은 잠겨 있고 그래서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 버렸어. 자,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그거를 이제 그래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실수가 공개가 돼야 돼. 내가 이따가 수업 시간에 다 얘기할게. 오늘 말이야 현서가 그러면은 조금 좀 그렇잖아. 그지? 아니, 얼마나 수치스럽겠어, 이게. 현서 입장에. 물론 실제로 그랬다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요. 그럼 뭐 본 거 같아. 농담이야. 자, 아무튼간. 자, 아무튼간. 그래서 그런 거를 공개를 했을 때에 이제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되게 이제 수치심이 들었어. 그래갖고 나 이제 여기 더 이상 안 다녀. 그리고 이제 평소가 나가버리는. 야, 학원이니까 상관없는데 우리가 조직이라고 생각해봐. 우리가 기업이야, 기업. 그러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력이 되게 소중한데 그 사람이 나가버린다.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분명히 리스크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볼게요. Errors should be seen. 자, 실수는 여겨져야 한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see는 여기다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as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뭐로 보인다라는 거는요. 뭐뭐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뭐뭐로 여겨진다. 우리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 진짜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이 말이 뭐야? 나는 너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는데.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나 너 그렇게 안 봤는데가 진짜 안 봤는데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라는 뜻이야. 여기다. 실수는 여겨줘야 돼. as signals, 신호로요. 어떤 신호? for a needed change in practice. 어떤 필요로 되는 변화랍니다. 즉 필요한 변화를 위한 신호로 봐야 된답니다. in practice,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수라는 거는요. 아까 전에 위에서도 나왔죠. 어떤 정보로서 사용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실수를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막 왠지 막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뭔가 얘기하면은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분위기로 가면은 발전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 볼게요. 자, 또 밑줄 쳐져 있으니까 구문 분석할게요. If as commonly occurs, they are at all costs concealed.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자, 여기 사이에 콤마 있죠? 여기는 그냥 수식어로 묶어버리고요. 주어 나왔고, or concealed 나왔죠? 이렇게가 동사가 됩니다. At all cost는 수식어예요, 수식어. 됐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석해 볼게요. 자, if 만약에 as commonly occurs니까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as는 때문에로 해석을 해주세요. 여기서 as 뭐뭐 때문에. 자,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they 그것들은요. 즉 errors입니다. errors 실수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 occurs에 대한 이 지금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요. 주어가 they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생략한 겁니다. 그런데 이 they는 결국 위에서 말한 실수, errors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실수는 are concealed. conceal이 뭐야? 숨기다잖아. 숨기다. 우리 여학생들 쓰는 concealer라고 하죠. concealer. 그렇죠? 숨기다. 자, 그래서 그 실수가 숨겨진다면요. at all cost는 어떻게든 이렇게 해석해요. 어떻게든. 여러분, cost라는 게 무슨 뜻이죠? 비용, 대가 이런 뜻이죠. 비용이나 대가. 그러면 모든 비용을 들여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으로든 간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at all cost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기어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실수가 어떻게 해서든 숨겨졌어요. 숨겨진다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뒷내용은 좋은 말 나올까 안 좋은 말 나올까? 실수는 공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실수는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물론 리스크는 있어. 리스크는 있지만 일단 공개를 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변화를 시켜야 된다. 지금 계속 이 얘기하는 거잖아. 똑같이. 근데 실수를 기억고 숨겨버렸대. 그럼 뒤에는 발전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멘트가 나와야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을 빈칸 문제로 내기도 좋아요. 만약 변형으로 낸다면. 됐어? 이 앞에까지 나왔던 내용을 모른다면은 이 뒤에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실수를 숨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답니까? No learning. 어떠한 학습도 will take place.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And 그리고 그들은 will occur. 다시 발생할 거랍니다. Again. 다시 발생할 거래요. A는 계속해서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숨기면은 똑같은 실수가 또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이런 일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 글에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조직의 변화를 시키고 싶어요. 조직의 변화를 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라? 실수를 인정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심플하게. 조직의 변화를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라? 실수를 인정해라. 정답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2번. Accepting errors. 실수를 받아들여라. 라고 나와 있죠. A foundation for organizational change. 조직의 변화에 대한 기반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가 나왔습니까? 조직 변화 얘기 나왔고 실수를 받아들인다. 실수를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실수를 인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일단은 실수라는 공통 키워드는 1, 3, 4, 5번에 전부 다 나왔습니다. 전부 다 나왔는데, 근데 여기에서 실수를 어떻게 해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죠. 실수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근데 실수를 받아들여라라고 나온 게 지금 엄밀히 말하면 2번과 3번밖에 없거든요. 실수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거는. 1번 같은 경우는 seemingly small mistakes can hurt your relationship. 겉보기에 작은 실수가 너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 이거죠. 실수를 받아들이는 거랑은 상관없는 내용. 4번은요. Don't blame others.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래. For your own mistakes. 너 자신의 실수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실수를 받아들이는 거랑은 상관없고요. 5번은 Stop pointing out others' mistakes.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지적하는 걸 멈춰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지적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실수를 잘 받아들여서 조직의 변화를 하자라는 거니까요. 근데 3번은 보면은 처음에 admitting mistakes라고 나와 있어요. 실수를 받아들이는 것. 이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소재는 똑같죠. 그러면 실수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근데 뒷내용이 틀렸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leads to loss of respect랍니다. 존경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고 실수를 내가 인정하면은 아유 저 새끼 뭐야 엥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 누가 그렇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 오히려 3번은 반대 내용이죠. 반대 내용. 정답 2번 나왔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
아유. 아니 이 녀석은 쉬는 시간 끝나니까 씨 나가네. 타이밍 보소. 아니 그냥 할래. 버려. 버려. 자, 59번 보자. 자, 나 피었나요? 59번 맞나? 59번. 숙제? 아니요? 숙제 줬잖아요. 1.0 트렁크 줬잖아. 그걸로 숙제 내줄 거라니까? 어. 내가 그 교재를 괜히 줬겠어?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내가 언제 숙제 안 내준 적 있어요? 자, 보자. 59번. 첫 문장부터 볼게요. 첫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여기. Bonding is essential.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거의 그냥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주어가 bonding이니까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죠. 자, 유대감을 형성하는 건 is essential. 중요하대요. 필수적이랍니다. 필수적이라는 거는 겁나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글의 소재는 바로 나왔습니다. 첫 문장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유대감
형성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됐나요? 유대감 형성의 중요성. 자, 유대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대. For our species. 우리 종족에게 있어서요. 그리고 it is what makes us happiest. 그것은 즉 유대감을 형성하는 건 왓절 이하랍니다.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게 바로 뭐다?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건 뭡니까? 인간 간의 관계를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해서 한번 해볼게요.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건요, 인간관계를 맺음을 말하는 거죠. 인간관계를 맺음. 인간관계를 맺는 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래요. 왜 그럴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개체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 특히나 인간은요. 절대로 이 사회 구조상 혼자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관계를 맺음으로써 생기게 되는 유대감이 바로 뭐다?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쳐져 있는데 여기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첫 문장은 우리가 이제 핵심을 다 파악했어. 근데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 일단 한번 해석해 볼게요. And here 그리고 여기에 I don't mean 나는 뜻하는 게 아니다. The sort of jumping for joy bliss 일종의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뜻하는 건 아니랍니다. 어떤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냐? 대절이아가 수식해 줍니다. The French leader General Charles 이렇게 나와 있어요. Charles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나왔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must have had 가졌음에 틀림없대요. 자, 우리 must have pp 조동사 have pp 배웠죠? 과거처럼 해석한다. 가졌음에 틀림없다. In mind 마음속에 가졌음에 틀림없대요. When 뭐 할 때 그가 sneered 했을 때요. 대절을 sneered 했을 때 여기까지입니다. 대절은 구문문석 생략할게요. 복잡해지니까. Happiness is for idiots. 행복은 바보들을 위한 것이라고 sneer 했을 때 비웃었을 때 그 장군이 마음속에 가졌음에 틀림없는 그런 일종의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자, 뭔 말이야 이게? 갑자기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감을 만든다는 거는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게 이제 이 필자가 말하는 거는 이제 프랑스의 이제 그 장군이었던 지도자였던 그 찰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땠었냐면요. 야, 행복이라는 건 그냥 바보를 위한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행복이란 바보를 위한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비웃은 거야. 이랬을 때 이 사람이 그러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이 있었겠죠. 그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라는 거.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니까 진짜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서 소재가 유대감의 형성의 중요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미리 보자면 세 번째 문장에도 happiness라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 그러면 이 글의 소재는 유대감 형성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사실 어찌 보면은 이 행복이라는 게 더 주요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행복을 기준으로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행복을 기준으로. 유대감 형성의 중요성 이게 아니라 행복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감을 형성해야 된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유대감을 형성해야 돼. 근데 내가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거는 한때 이 찰스라는 장군이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은 야, 행복이라는 건 빡대가리를 위한 거나 마찬가지지. 아유, 뭔 행복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근데 그 행복이란 게 뭐냐면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래요. 지금 보면 jumping for joy bliss라고 나왔잖아. jumping for joy 뭐야? 너무 기뻐하고 막 점프하는 거야. 막 팔팔 뛰는 거야.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면 뭐 조증이죠, 조증.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거는요. 그냥 항상 즐거운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이 사람은 이 찰스라는 사람은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서 진짜 약간 그런 경우를 볼게요. 항상 이렇게 웃고 다니는 아이가 있어. 굉장히 해맑고.
헤헤 이러고 다니고 있어. 그럼 이거 뭐야? 정말 행복해 보여. 정말 행복해 보여.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라는 거야. 근데 이 찰스 같은 사람이 봤을 때 뭐야? 아유 그래 뭐 제가 행복하긴 하는데 그냥 행복이란 건 저런 바보들을 위한 거나 마찬가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행복의 정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즐거움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됐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행복이란 상시로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정의하는 행복이란 게 뭔데요?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글은 유대감 형성보다는 행복을 좀 더 기준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볼게요. The pursuit 뭐라고 돼 있습니까? 추구인데요. Of happiness. 행복의 추구는 어떤 행복 추구냐? Written into the U.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이렇게 나왔네요. 이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되는 거죠. Declaration이 선언이란 뜻이고요. Independence가 독립이니까요. 미국의 독립의 선언에 독립선언문에 쓰여져 있는 행복 추구라는 것은요. Rather, 오히려 refers to. 자, refer to는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얘는 mean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3인칭 단수형이니까 얘도 똑같이 means로 쓸게요, 제가. 자, 의미합니다. A state of satisfaction. 만족감의 상태를 뜻한데요. With the life. 어떤 삶을 가지고요. One is living.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됐어? 자, 즉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세 문장을 다 읽었거든요.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주장한 건 뭐냐면 유대감을 형성해야 행복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즉 필자가 정의하는 어떤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필자가 정의하는 행복. 자, 공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여기 좀 짜투리 공간에다 좀 써볼게요. 핵심 소재는 행복으로 여러분이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자가 정의하는 행복이래요.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한 건 뭐였습니까?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두 번째 문장에서 찰스 드골 장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예시를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상시로 즐거운 것. 상시로 즐거운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됐어?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방금 전에 읽었던 몸매? 오씨, 갑자기 넘어갔어. 미국 독립선언문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행복 추구라는 건 자신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한 만족 상태랍니다. 됐어요? 결국 이제 미국 독립선언문에 그렇게 쓰여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거에 만족한다. 이게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현재 삶의 만족이라고. 현재 삶의 만족. 됐어요? 엄밀히 말하면 현재 삶의 만족은 필자가 정의하는 행복은 아니에요. 필자가 정의하는 행복은 유대감 형성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현재 삶의 만족은 뭡니까? 그 독립선언문에 쓰여 있는 독립선언문에서 정의되고 있는 행복을 말하는 거죠. 독립선언문. 됐나요? 자,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세 문장 읽고요. 자, 그래서 상시로 즐거운 게 아니라 유대감을 형성을 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즉 현재 삶에 만족하면 된다. 그게 바로 행복 아니냐. 이렇게 독립선언문에도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인용을 한 거죠.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이것은 즉 행복에 대한 추구는 is a measurable state. 측정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Studies show. 연구는 보여줍니다. 대절을요. Beyond a certain basic income.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득을 넘어서서요. 특정 기본 소득을 넘어서서 material wealth. 그러니까 물질적 재산이 되겠죠. 물질적 부는 carries 가져다 줍니다. remarkably little weight를요. 자, 우리 weight란 단어 보면 무게라고 해석하지 말자. 비중이라고 해석하세요. 비중. 알겠죠? 자, 앞에 little 나왔는데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수량 형용사 할 때요. 어가 안 붙었으니까 거의 없는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remarkably 눈에 띄게 거의 없는 비중을 전달한다라는 거니까 거의 비중을 전달하지 못한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즉 무엇이냐? 행복이라는 거는 측정 가능한 상태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복이라는 건 우리가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 이렇게 말하면 어려울래나? 정량적, 정성적 아니야? 넘어갈게.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복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지금 현재 행복도가 100점 만점에 50점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정량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근데 행복이라는 거는 측정할 수 있는 상태래요.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측정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는 아주 뭐 자세한 측정까지는 아니겠죠. 정량적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가 현재 행복 상태에 대해서 본인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행복하다, 불행하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연구가 밝히기를 어떤 기본소득을 넘어서면은 그러면 이 물질적 재산은 놀라울 정도로 거의 비중이 없다랍니다. 됐어요? 이거는 실제로 그런데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벌었었거든요. 과외로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당시에 최저시급이 4,500원이었어요. 아직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을 안 간 친구거나 이러면요.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죠. 대부분. 나이가 그때 23살 이랬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친구가 한 명이 이제 그 방송국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 방송국 쪽에서 일할 때 정말 빡세게 일했거든요. 한 달에 140만 원 받았었어요. 그 친구가 당시에. 근데 나는 물론 편하진 않았지만 저는 과외 그때 700만 원이 아니에요. 미쳤나 봐. 7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500만 원 벌었거든요. 과외 7명 해갖고. 그래서 과외 7명 해갖고 물론 이제 막 새벽까지 과외도 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해갖고 제가 월 한 500만 원 정도 벌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한 달 벌면은 등록금 끝났어요. 그때는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이제 4학년이 됐을 때 사실 그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아쉬운 게 없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수중에 한 5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참고로 말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저희 어머니한테 100원 한 번 받은 적도 없어요. 결혼식 때도 오히려 내가 돈을 줬지 엄마. 내가 돈 받은 적 하나도 없거든요.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때 수중에 한 5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때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돈 막 썼어요. 진짜 막 썼어. 그냥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당시에 쌤이 이제 여친이 있었는 걸 얘기 아니 뭐 어차피 뭐 넘어가요. 어차피 와이프 이거 안 봐요. 어쨌든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랑 예를 들어 이렇게 길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여기 무슨 뭐 이렇게 좀 비싸 보이는 어떤 브랜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뭐 홍대 같은 데 이렇게 가는데 이제 길 가다 보면 이렇게 막 옷가게 같은 데 있잖아. 근데 딱 봐도 뭔가 건물이 엄청 좋아 보이고 뭔가 비싸 보여. 야, 옷 괜찮아 보이는데 가볼래? 그래, 가자. 그럼 갔어. 딱 옷을 봐. 근데 이게 120만 원이야. 야, 이거 이쁘다. 살래? 그래? 그래서 사 그냥. 그렇게 돈 썼어요 그때. 그래도 돈이 남았어요. 그래도 돈이 남았어. 그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짜 영앤리치 시절이 그때가 아니었나. 지금은 제가 핸드폰 게임할 때 2,000원짜리 결제할 때도 한 일주일 고민해. 결제할까? 2,000원? 막 고민해. 이거 2,000원밖에 안 하는데 내가 이거 고민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다가도 아니야. 이런 쓸데없는 데다 돈 쓰지 말자. 막 이러면서 막 지금은 막 그럽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제가 그 이제 월급도 이제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고 이제 그랬었고 돈이 정말 이제 그때 당시에 많았었잖아요. 근데 진짜 이 글에서 말하는 게 저는 딱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행복도가 그럼 그때 행복했냐? 물론 행복했지. 근데 그건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어떤 물질적인 재산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물질적인 재산이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냐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저기 뭐야 내 한 달 용돈이 동주보다 적잖아요. 그럼 나는 동주보다 덜 행복할까? 아니요. 내가 더 행복할걸? 동주보다? 왜? 나는 시험을 안 보거든. 나는 시험 공부를 안 해도 되거든. 동주는 열심히 시험 공부해야 되고. 내가 더 행복해요. 저는 주말에 애랑 막 이제 놀러 가고 앞에 이제 여기 앞에 마당 가갖고 이제 뭐 캐치볼하고 그러고 카톡 왔거든요. 그 대신 전 썸남이 있어요. 그래요? 저는 와이프가 있어요. 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아무튼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행복이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이제 기본소득을 어느 정도 기본소득을 넘어서면은 영향이 거의 없다. 실제로 이거는 그 데이터도 있는데 그 기본소득이 얼마였더라? 600만 원인가 700만 원인가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6천만 원 버는 사람이나 그 행복도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고 실제로 통계에서 그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어서 가볼게요. The standard of living. 자, 생활 수준이 has been rising steadily.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답니다. For decades. 수십 년간요. But 그러나 has it changed our happiness quotient 이렇게 나왔죠. quotient 지수라고 나왔는데. 자, 그러면 그것이 바꿔놨느냐? 우리의 행복 지수를 바꿔놨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수준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아니 막 옛날 뭐 여러분 부모님 세대로 갈 것도 없어요. 제가 어릴 때랑 여러분이 이제 어릴 때랑은 또 차이가 큽니다. 그죠?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랑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거의 뭐 대격변 수준이에요. 지금 사회는요. 그렇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스마트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지 않았냐? 스마트폰 없었어요? 스마트폰 2008년에 나왔는데. 아니 스마트폰이라는 게 니네는 안 썼겠지만 스마트폰이라는 게 존재했을 거 아니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삐삐도 없었어요. 핸드폰은 뭐야? 삐삐도 없었어. 삐삐도. 조용히 해. 그랬었다고.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변화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 상승된 생활 수준이 우리의 행복도를 높였냐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도가 올라가느냐? 이게 첫 문장과 연관이 되겠죠. 첫 문장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였어요? 유대감 형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합니다. 나래도 전혀 아니래요. 그게 행복 지수를 변화시켰냐? 아니야. Rather than money, success or fame. 돈, 성공, 명성보다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Spend with friends and family. 가족과 친구들과 보내진 시간이 is 무엇이랍니까? What does people the most good?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가 보어인데요. 이 안쪽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안쪽을 보시면요. what이 주어고요. does가 동사고 people이 간접 목적어, the most 것이 직접 목적어입니다. 사형식으로 쓰인 거거든. 이 안쪽이. 그럼 여기서의 does는요. 해주다라고 해석하면 돼. 해주다. 사형식이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the most good 가장 좋은 것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직역하면은. 다시 한번. 돈, 성공, 명성이라기보다는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걸 제공해 준 셈이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제공해 줬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게 가장 행복의 원천이 이게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문장과 연결되는 거죠. 첫 문장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유대감은 필수적이라고 했는데 유대감이라는 건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걸 말하는 거고 이게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결국 행복이라는 거는 뭡니까? 행복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유대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몇 번? 3번밖에 안 되겠죠. 3번. Bonding, the key to our happiness. 유대감은 우리 행복의 핵심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보기가 쉽게 나왔는데요. 만약에 제가 보기를 만들 거라면 전 본딩이란 단어를 안 썼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딩은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딩이라는 표현 대신에 뭐 social relationship 이렇게 아마 썼을 것 같아요. 제가. 사회적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을 바꿔서 썼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일단 행복이라는 지금 그 주요 소재가 나와야 되는데 1번은 행복이라는 소재가 없고요. 4번도 행복이라는 소재가 없습니다. 이 글의 기준이 되는 소재는 행복이에요. 행복. 여기서 수입 어쩌고 얘기 나왔잖아. 재산, 물질적 재산에 대한 게 나왔는데 물질적 재산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행복을 결정 지어주느냐를 기준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나 재산이 기준이 아니라 행복이 기준입니다. 이 글은요. 그래서 1번과 4번은 정답이 안 되는 거고요. 2번에 happiness 행복 나왔고 5번에도 happiness 행복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재는 나왔는데 자, 이 글에서는 이 핵심 내용이 뭐다? 행복은 뭐가 최고다? 유대감이 형성된 게 최고다. 이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 2번은 어떻습니까? The best wish all say. 자,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최고의 소망이 바로 무엇이다? 행복이랍니다. 이거는 범주가 너무 크고요. 이 글에서는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적합하지 않고요. 5번은 True definition of happiness. 행복의 진정한 정의는 has yet to be made.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뭐가 아직 안 이루어져? 이루어졌잖아. 행복의 진정한 정의 이 사람이 말하고 있잖아. 뭔데요? 유대감 형성이다. 얘기했잖아. 근데 뭘 아직 안 이루어져?
정답? 한 번 더. 왜? 유대감이 뭐냐고요?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보면은요, 그 우리가 이제 그 당상관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그 당상관 이상이 되면은요, 대감이라고 부르거든요. 대감. 거기서 이제 유씨가 이제 유대감이에요. 어. 유대감이란 건 이 본딩이라고 나왔잖아, 표현이 본딩. 아까 여기 본문에서 여기 본딩이라고 나왔죠. 본드가 뭐야? 딱 달라붙는 거 아니야? 그쵸? 딱 달라붙었어. 왜 이제 그럼 이거를 사람 간의 관계로서 한번 표현을 해보자.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친하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얘네들이 친하니까 딱 붙어 있는 거잖아. 뭐 떨어져. 어쨌든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대감이라는 것 자체는요. 쉽게 말하면은 친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친밀도 그냥 친밀도가 아니라 친밀도가 높은 상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유대감이 끈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얼른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 얼른 가야겠네요. 자, 60번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시간이 없으니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자, 첫 문장 볼게요. It is said that이라고 나왔어. It is said that으로 시작하면은 무조건 가주어진 주어야. 뭐뭐라고 말해진다. 이렇게 해서 하면 돼. 자, 뭐라고 말해지냐? 자, 반투 종족인데 여기 잠깐 보면은 people에 s가 붙어 있죠. 그렇죠? people이 원래 이거 자체가 복수형인데 여기 s를 왜 붙였는가? people이란 단어가요. 단수로서 민족이란 뜻이 있어요. people 자체가. 사람들 말고 민족이란 뜻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peoples가 되면 민족들이 되는 거야. 민족들, 부족들. 그래서 tribe의 뜻이 됩니다. tribe. 자, 그러면은 반투족들 사이에서 of Central Africa니까 중앙아프리카 반투족들 사이에서는요. 뭐라고 말해지냐면 when an individual 한 개인이 from one tribe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한 부족으로부터 한 개인이 meet 만날 때 someone 누군가를요 from a different group 다른 집단으로부터 만날 때. 자, 이렇게 말하니까 헷갈리죠.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라는 부족이 있어요. 그리고 B라는 부족이 있어. 부족 1이 있어. 그럼 얘가 얘를 만날 때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길 가다 만날 수도 있잖아요. 아프리카 지역이니까 넓으니까. 그렇죠? 그럼 만날 때 어떻게 하냐면요. They ask 물어본답니다. What do you dance? 너는 무슨 춤을 추니? 이렇게 물어본대요. 처음 만나는 거야. 가다 이제 물어보는 거야. 딱 가다가 너는 춤 뭘 춰? 나 트월킹 뭐 이런. 누군 막 제로투 막 이런. 이렇게 한대요. 아니 추진 않을 거예요. 조용히 해. 넘어가. 자, throughout time. 그냥 throughout time 하면요. 오랫동안이라고 생각하면 돼. throughout은 전반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뭐뭐를 전반적으로, 뭐뭐를 전반에 걸쳐서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시간 전반에 걸쳐서잖아. 직역을 하면은. 그래서 그냥 오랫동안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오랫동안 communities, 공동체들은요, have forged, 구축해 왔습니다. Their identities, 그들의 정체성을요. 뭘 통해서? Through dance rituals, 춤 의식을 통해서 정체성을 구축했다는 거야. 됐어? 어떤 춤 의식이냐면 that mark major events in the life of individuals. 여기까지 한 덩어리로 묶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mark라고 나왔는데 mark는 원래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직역을 해보자면 major event니까 주된 사건들을 표시한대요. 주된 사건을 표시한다면 조금 어색하죠? 주된 사건을 표시한다는 거는 기억에 남게끔 한다는 거니까 기념한다. 그러니까 celebrate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요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이래요. in the life of individuals. 어떤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의 삶에서 주요 사건을 기념하는 춤 의식이랍니다. 그럼 개인의 삶에 있어서 주요한 어떤 그런 이벤트가 뭐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birth, marriage and death라고 나온 거죠. 탄생, 결혼, 죽음. 됐어요? 이런 것들. 자, 이런 거와 같은 어떤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주된 사건을 기념하는 춤 의식을 통해 정체성을 구축해 왔다라는 겁니다. 뒤에 이어서 as well as가 나와 있죠. 뭐뿐만 아니라 religious festivals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교적인 축제 그리고 important points in the season 계절의 중요한 시점 이렇게 나와 있죠.
요때뿐만 아니라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누구랑 짝이냐면요. 앞에 나와 있는 보자. 잠깐만요. 시점들뿐만 아니라 춤의식. 이 춤의식이랑 짝을 짓는 게 맞겠네요. 얘네랑 이렇게랑 이렇게. 요렇게가 좀 세트로 볼 수 있겠네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 춤의식, 그러니까 춤을 춘 거야. 쉽게 말하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태어났어. 아이가 태어났어. 이 아이의 생일이야. 또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죽었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춤을 춘다는 거야. 자기 부족만의 어떤 그런 춤 의식 같은 게 있다는 거야. 됐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부족에서는 태어나면은 생일이면 죽으면 이런 춤을 춰 하는 그런 전통 같은 게 있는 거라고. 이걸 통해서 이 춤을 추는 거는 우리 부족 사람이다라고 일종의 인증 같은 걸 하는 셈이 되는 거죠. 됐어요? 우리 부족은 누군가 태어나면 이러고 춤을 춰. 근데 어디는 이러고 춤을 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야, 너 무슨 춤 추냐? 춤 춰봐. 이렇게 춤춰. 우리 부족 사람 아니네? 뒤져. 이럴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표현하는 게 바로 뭐다? 춤이라고 해요. 춤. 이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어서 보자면 지금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제가 주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글의 핵심은 다 나왔습니다. 당연히 핵심 소재는 무엇이겠습니까? 춤이에요, 춤. 근데 여러분, 이 글의 소재를 쓸 때 춤만 쓰면 안 되겠죠? 이 춤을 통해서 뭘 밝힌다? 정체성을 우리가 표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주요 핵심 소재가 되겠죠. 됐어요? 춤을 통해 정체성을 드러낸다고요. 우리 한국도 한국만의 어떤 주요 이제 뭐 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무슨 뭐 탈춤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체성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정체성을 이제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가 되고 쉬운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외모고요. 두 번째는 언어입니다. 됐어요? 아니면 하나 더 말하자면은 출생신고 국적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게 한국인 두 명이 미국에 가서 결혼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면은 이제 뭐 비자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간 한국에서 애초에 태어난 사람들이긴 해.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미국 가서 결혼했어.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그러면은 한국인 두 명에 의해 낳은 애잖아. 근데 얘는 국적이 미국이야. 그럼 얘는 미국 사람일까? 한국 사람? 이런 게 좀 애매하죠. 그렇죠? 뭔가를 정의를 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준은 있겠죠.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게 뭐 언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우리가 국가 공인으로 하는 거라면 당연히 이제 그 뭐랄까 출생 신고를 어디서 했는가 이게 이제 기준이 되겠죠. 걔는 이제 미국인 취급받겠지 당연히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길 가다가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한국 놀러 왔어. 길 가다가 만났어. 근데 누가 우리가 그를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겠냐? 외모가 그냥 똑같이 한국인일 텐데 한국말 하고.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인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은 외모와 언어일 거라고요. 지금 현대 사회 대부분은요. 그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앙아프리카 이런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뭔가 언어라든가 이런 게 좀 덜 발달되어 있고 이럴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이들은 여전히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뭘 활용한다. 얘네가 아니 갑자기 응?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신분증 꺼내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QR코드 찍어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춤으로써 인증을 한다고요. 내가 여기 부족이다. 이러면서요. 자, 이어서 The social structure of many communities. 자, 많은 집단, 많은 공동체의 사회적 구조는요.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 여기가 지금 from A to B로 나왔는데 색깔 그냥 이걸로 쓸게요. 여기 from A to B 1번이고요. and to 2번이 됩니다. 됐어요? 이 2번.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social structure 주어고 gains가 동사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자면요. 사회적 구조. 많은 공동체의 사회적 구조랍니다. From A to B. 어디에서 어디까지. 아프리카 부족들부터 스페니쉬 집시즈. 스페인의 집시들.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스코티시 클랜즈라고 나왔죠. 그 스코틀랜드의 시족들.
까지 많은 공동체의 사회적 구조는요, gains much cohesion, 많은 결속을 얻게 된답니다. 뭐로부터요? 그들의 집단 활동, 춤이라는 집단 활동으로부터요. 여기 춤 얘기 또 나왔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많은 사회들, 그런 이제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아프리카 부족이라든가 스코틀랜드의 뭐 시 부족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어떻답니까?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춤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그걸로써 결속을 얻게 된다고요. 아, 내가 이 춤을 췄으니까 나도 드디어 이 집단에 나도 속하게 됐구나. 이러면서 내가 이제 결속감, 유대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이제 나는 이제 이 부족의 일원이구나. 이렇게 자부심이나 자긍심, 정체성 이런 거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이어서 볼게요. 춤은 has been 뭐뭐여 왔답니다. A strong binding influence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강력하고 binding 묶어주는 즉 결속시켜주는 영향력이어 왔답니다. 뭐에 대해서 커뮤니티 라이프에 있어서요. 됐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춤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고 결속시켜주는 역할을 해왔다라는 거야. means of라고 나왔는데 means 여기서 means는 수단이란 뜻이죠. 그러면은 어떤 수단으로 씁니까? of expressing 표현하는 수단이랍니다. 뭐를 표현해? The social identity of the group. 그 집단의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요. 그리고 participation. participation은 참여죠. 참여가 허락해 줍니다. 개인들이 to demonstrate a belonging. belonging이라는 것도 역시나 소속감을 말하는 거예요. 소속감. belong은 뭐뭐에 소속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소속감을 보여주게 해준답니다. 자, 직역 다 했는데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역사적으로 춤이라는 거는요, 공동체 생활에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지녀왔다라는 겁니다. 이 춤을 춤으로써 나는 이 집단에 속해 있구나. 이런 정체성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춤이라는 것 자체가요. 어떤 수단으로서? 여기서 나왔잖아. 집단의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거야. 나는 이 춤을 추니까 나는 이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거야. 이걸 표현한 거라고. 됐어? 그리고 참가하는 겁니다. 그 춤에 참여를 하면은요, 개인이 어떻게 된다고? 사람들이 소속감을 보여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소속감을 보여주는 거잖아. 아, 내가 진짜 이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거를 티내는 유일한 수단이 춤이었다고요.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So as a consequence, 그 결과 in many regions of the world,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there 비동사 뭐가 있습니까? As many types of dances. 자, 여기 as 1급 as 나왔거든. 자, 이거 쫄 필요 없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many types of dances. 얘가 그냥 주어예요. 됐어? 뒤에 있는 as는 전부 다 수식어라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이거 제가 알려드린 적 있죠? 뒤에 있는 as는 뭐뭐만큼으로 해석하는 거야. 앞에 있는 as는 똑같이라고 해석하면 돼. 됐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뒤에 있는 것만큼 똑같이 많은 타입의 댄스들이 있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뒤에 있는 걸 볼게요. There are communities. There are 뭐가 있냐? 공동체들이 있대. With distinct identities. 이렇게 나와 있죠. distinct는 뚜렷한이라는 뜻이니까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들이 있는 것만큼이나 많은 타입의 댄스들이 똑같이 있다랍니다. 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아프리카에 부족이 한두 개겠어요? 겁나 많을 거 아니야. 부족이 한 1000개 있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공동체, 그 각 부족을 대표하는 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춤도 몇 개야? 1000개라는 게. 그래서 그 부족의 수만큼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결국 이 글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춤이라는 거는요. 어떤 내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수단이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설명문 글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정답 몇 번입니까? 몇 번? 4번이요? 4번이요? 2번이죠, 2번. 4번은 왜 나와? Feeling down? Enjoy dancing. 물에 춤을 춰봐. 뭐야 이거? 장난? 네. 자, 일단은 춤이라는 건 나와야 되는데 춤은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춤만 나오면 안 되겠죠. 내가 아까 소재 뭐로 잡았어요? 정체성 말했잖아. 정체성. 그래서 춤과 정체성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은 춤과 정체성이 나온 건 2번밖에 없어요. 그냥 애초에 2번밖에 없어. 1번은
무엇이 만드냐 전통적 춤을 배우기 어렵게 만드느냐. 전통적 춤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까 말했던 탈춤 같은 거. 이 탈춤을 배우고 싶은데 탈춤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 그럼 왜 어려운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뭔 상관이야? 그래서 전통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3번은 the more varieties, the better dances. 다양성이 많을수록 춤이 더 좋아진답니다. 춤을 더 다양하게 하랍니다. 뭘 다양하게 지금 각 부족을 대표하는 춤만 있으면 되는 건데 정체성을 드러내려면. 4번은 넘어갈게요. 네, 5번은 부족 춤의 기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족의 춤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이 춤이 왜 이 부족을 대표하게 됐는가 라는 내용이 전혀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정답이 안 되겠습니다. 정답 2번만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약간 초과됐는데 죄송하고요. 수업 마치고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숙제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헷갈리지 마시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3월 10일이죠. 자, 처음이니까 후반이니까 제가 숙제를 조금만 줄게요. 미리 말하면 다음부터 많이 줄 거예요. 처음만 조금입니다. 자, 여러분 그 교재를 보면은요. 교재에 일단은 1, 2번. 1, 2번. 교재는 독후감 1.0 트렁크 교재입니다. 자, 요 교재에서 1에서 2번입니다. 페이지로 따지면 1에서 4쪽이에요. 그렇죠? 여기인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각종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지시사항. 일단은 문제는 풀어야겠죠, 당연히. 자, 문제 풀이를 하시고요. 그리고 각종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지시사항. 각종 지시사항은 모두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페이지를 보면은요, 풀이 분석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 잠깐만, 이거 온라인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걸 띄워서 좀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에 교재가 없네. 이 독후감 1.0 교재가 없네요. 아,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겠네. 아까 제가 파일을 보내드렸거든요. 우리 지금 그 실시간 듣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걸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첫 페이지를 보면은요. 일단 문제풀이가 있죠. 그리고 아래 보면 풀이 분석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번역 난이도, 쉬움, 보통, 어려움, 내용 파악 난이도, 쉬움, 보통, 어려움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여러분이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난이도를 체크하시면 돼요. 본인 기준입니다. 본인 기준. 그래서 그냥 하면 되겠고, 그러니까 번역 난이도는 뭐냐면요. 직독직해가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해석은 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 그래서 내용 파악 난이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좀 내가 알아듣기 쉽다. 한 방에 쭉쭉쭉 뭔 말인지 쫙 해석이 된다. 그러면 쉬운 거죠. 그래서 근데 해석은 됐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보통이나 어려움에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학습 셀프 점검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항상 풀면서 OX를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래 보시면 지문의 전체 내용 파악이라고 해서 위 글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빈칸을 채우시면 돼요. 한글로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왼쪽 아래 보시면, 넌 어딜 보고 있냐? 왼쪽 아래를 보시면 선지 분석 해석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건 간단합니다. 위에 보기 1, 2, 3, 4, 5를 해석을 쓰면 됩니다. 거기다가. 간단하죠? 또 오른쪽에 보면은 수업 필기 핵심 사항, 문법 소재라고 나왔는데 이건 말 그대로 수업 시간에 필기할 공간을 제가 좀 여기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숙제로 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만. 왜냐면 여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할 거니까.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봐.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단어가 나와 있고요. 목표 구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구문은 간단합니다. 구문 분석이랑 해석하면 돼요. 간단하죠?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독후감 자료에서 하던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그렇게 되겠고 위에 나와 있는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셀프 체크를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요걸로 장기적으로는 단어 시험을 볼 겁니다. 내가 미리 단어장도 만들어 놨어요. 단어 시험 추가로 볼 거라고. 니네 자습실에서 하는 단어 따로, 이거 따로. 단기적으로 당장 하진 않을 겁니다. 당장 하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간 이렇게 각종 지시사항 전부 다 하고요. 우리가 항상 해왔던 글의 소재를 작성하고 주제문 표시하는 거 있죠?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그 워크북이 있잖아요. 워크북은 항상 복습 숙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진도를 안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워크북 숙제가 없습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만약에 한 3지문 정도 진도를 나간다. 그러면은 그 3지문에 해당하는 워크북을 여러분이 이제 숙제로 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습. 지금 말씀드린 건 예습 숙제.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혹시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따로 물어보시고요. 어? 뭐? 아, 그리고 테스트 다 보고 난 다음에 이따가 그 예우는 내가 숙제하는 법을 좀 알려줄게. 어법이나 이런 거 잘 모르는 게 있었던 것 같으니까 쌤이 알려주니까 끝나고 여기 강의실로 와. 자, 고생들 했습니다.